레디 액션! 반갑습니다. 미래 배우님들 철든 배우TV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정시 준비, 연말 그리고 연초 이런 행사들이랑 모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업로드가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독 취소하지 않고 계속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4학년도 정시 모집 실기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촬영일이 1월 9일인데요. 1월 10일 내일부터 성신여대를 기점으로 가군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원서 접수를 좀 알맞게 잘 하셨죠. 예를 들면 겹치지 않게끔 몇 번째쯤 넣자, 뭐 며칠 내내 걸리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서 접수가 끝이 나고 최종 경쟁률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가히 충격적인 결과들이 몇몇 속출하더라고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해서 우리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군과 나군, 다군의 지원 인원이 조금 달라요. 가군의 경우는 2267명이 지원했고, 나군은 2469명이 지원했고, 다군은 2215명이 지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나군의 경우는 매력적인 학교가 굉장히 많이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군과 다군은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른 학과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가군과 다군에 있어서 사실상 학생들이 느끼기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가군의 경우는 성신여자대학교, 한양대, 단국대, 청주대, 이 네 학교 정도가 학생들에게 좀 인지도가 높은 학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군의 경우는요, 뭐 서경대, 명지대, 안양대, 인천대, 인하대, 이 대학을 제외하고는 인기가 좀 많지 않은 학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상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자, 세부적으로 조금만 파악해보자면, 가군에서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지원자 인원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모집 인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55대 1에서 65대 1 가까이로 변화가 된 것이고, 단국대의 경우는 꽤 지원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가량의 학생들이 더 몰렸는데 90대 1에서 120대 1로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나군으로 가면은 경기대가 예전보다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 이유가 비대면 실기고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추측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슈는 세종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지원자가 늘었다라는 거죠. 예전까지만 해도 30대 35대 1 정도로 소신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세종대학교가 11명을 모집한다. 즉, 1명이 더 많이 모집하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늘었고 55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 2024학년도 정시 모집의 탑5는요. 단국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세종대학교, 그리고 인천대학교입니다. 자, 지금까지 원서 접수 최종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1월 10일은 정시 실기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2사학번의 향방은요, 1월 동안 치러지는 실기고사를 토대로 2월 1일, 2월 2일, 2월 5일, 2월 6일 뭐 이렇게 결과 발표가 납니다. 특히 2월 6일은요, 거의 80% 이상의 대학 학교들이 모두 발표를 몰아서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군의 지원자가 제일 많았잖아요. 2469명. 이 2469명의 지원자 중에 우리 나 다군을 전체를 다 합한 4년제의 인원수는요 470명 정도가 됩니다. 2000명이 떨어지는 입시입니다. 자, 이건요, 뭐 1등에서 470등까지가 합격한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의 어떤 실력에 맞게끔 잘 지원을 했는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가, 이것이 주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문대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700명 정도가 올해 입시 정시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1800명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준비를 해야겠죠. 수시에도 불합격을 하고 정시에도 불합격을 하면 자존감도 되게 떨어지고 눈치도 되게 많이 보여요.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응원해줬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고, 그리고 친구들은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재능이 없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배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19살에 합격을 못하면 20살에 합격하면 됩니다. 그리고 20살에 합격하지 못하면 21살에 합격하면 돼요. 그리고 21살에 합격하지 못하면 22살에 합격하면 된다는 거죠. 25살까지 입시를 해서 단국대에 합격한 제자도 있고 군대 다녀와서 4수 만에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연극영화과 입시라는 건 그리고 거의 모든 입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19살 그리고 20살에 합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지원자는 이렇게 많은데 정해진 인원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합격하고 대다수가 불합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불합격했다고 해서 늦었다? 전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각자에게 알맞는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꽃이 다 봄에 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죠. 이 꽃들도 각자에게 알맞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봄에 피는 꽃이 전부 다 아름답고 예쁜가? 그것만도 아니죠. 여름에 피는 꽃도 예쁘고 가을에 피는 꽃도 예쁘고 겨울에 피는 꽃도 예쁩니다. 내가 조금 더 늦게 피었다고 해서 조금 더 추운 겨울에 피었다고 해서 봄에 피는 꽃보다 덜 예쁘다? 아닙니다. 각자에게 알맞는 시기가 있고 각자에게 알맞는 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더 높은 경쟁률에 있는 대학교를 합격했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배우가 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경쟁률이 낮은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난 배우에 대한 재능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결과를 추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늦게 시작한 사람이 빨리 시작한 사람보다 더 빠르게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고 낮은 지점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높은 지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시를 통해서 서울권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경쟁률이 높은 대학교를 가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그런 대학을 가게 되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이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요. 근데 지방에 있는 학교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은 학교라고 해서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기회가 조금 적죠.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권 경쟁률이 높은 학교, 유명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이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후회 없이 도전해보고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도전을 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원했던 대학교를 못 가고 원하지 않았던 대학교를 갔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그 학교가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2024년 그리고 2024학년도 그리고 다가올 2025학년도 수시 원하는 결과 모두 다 가지길 바라시면서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